그날 문 앞에 낯선 남자는 서하율님을 찾습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오래 멈춰있던 내 오르골이 그날 밤 처음으로 돌아갔다. 비오는 오후 좁은 부엌. 싱크대 위 철망에 그릇을 세우는 동안 거실에서 시어머니 권말순의 목소리가 흘렀다. 낮게 눌렀다가 끝을 세우는 목소리였다. 하율아, 저 김치통 다시 씻어. 냄새가 배면 손님 티가 난다. 예, 어머니. 조금만. 말끝을 길게 달지 마. 그리고 말야, 내가 말하는 가족 같은 건 여기선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니야. 서류에도 연락 올 사람도 없는 애가 가족을 입에 올리는 건 참 보는 내가 다 민망하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김치통을 들었다. 플라스틱 뚜껑이 탁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열이 훅 치솟다가도 금방 식는 법을 배웠다. 남편 윤도헌은 소파 끝에 앉아 화면을 스크롤했다. 눈이 마주치면 얼른 창밖으로 도망쳤다. 도헌아,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족보의 줄도 안 그어진 애를 데려오면 명절의 설명은 누가 하니? 어머니, 그런 말은. 넌 앉아. 내가 뭘 지켜. 지킬 족보도 못 지키면서.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수건을 접었다. 서랍 속 작은 상자를 꺼내면 늘 마음이 가라앉았다. 사회복지사가 성인식에 주었던 낡은 오르골. 황동 손잡이를 돌리면 늘 중간에서 멈췄다. 덜컹하고 끊겼다. 고장난 음악은 내 기록과 닮아 있었다. 문 밖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는 앞꿈치로 먼저 닿는 소리를 냈다. 짐은 왜 싸? 어디 가라고 한 적 없어. 정리하는 겁니다. 집이 넓지 않으니까요. 그럴싸하지. 어디서 자랐든 이 집에서 배워야 할 게 있다. 침묵. 어머니가 떠나고 공기가 풀렸다. 서랍 안쪽에서 오래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사회복지센터 자기기록서.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하율 스스로를 증명할 것. 그 문장을 접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가 먼저 현관으로 갔다. 도헌이 뒤따랐다. 나는 문틈에서 숨을 죽였다. 누구세요? 짧은 정적 뒤 낮고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도윤홀딩스 재무실 정기성입니다. 유언 집행 관련으로 서하율님을 찾습니다. 내 손 안오르골이 아주 작게 딸깍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굳은 톱니가 풀리듯 했다. 현관 체인이 반쯤 걸린 채 어머니가 말했다. 유언이요?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며느리 이름이긴 한데 지금 바쁩니다. 신분 확인과 간단한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웃었다. 그 애는 그런 데서 안내받을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도헌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일단 용건이라도. 넌 빠져. 체인이 풀리고 낯선 구두가 복도에 들어섰다. 빗물 냄새와 함께 서류 가방에 잉크 냄새가 풍겼다. 남자는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서하율님이 맞으십니까? 어머니가 가로막았다. 가족 대표가 나인데 왜 며느리 이름을 부르죠? 고인의 명시적 지정이 그렇습니다.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고인이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남자는 투명 케이스의 안내문을 내밀었다. 보존용 서체 마감선이 반듯했다. 어머니는 봉투를 훑어보곤 밀어냈다. 남자가 집에 들고 들어올 봉투는 장바온 봉투뿐이지 저런 건 아니에요. 돌아가요.
남자의 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안내만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내일 정오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절차상 통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협박해요? 아닙니다. 고인의 의사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눈길이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오래된 경멸과 처음 보는 경계가 겹쳐 있었다. 제가 서하율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내밀었다. 직접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는 범위에서만 답해주세요. 봉투 위 내 이름은 활자로 반듯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읽었다. 서하율. 내가 행정창구에서 손으로 눌러 쓰던 글자가 오늘은 타인의 프린터에서 걸어 나와 내 손바닥 위에 눕는다.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하율아, 이런 건 우리가 같이. 저 혼자 읽겠습니다, 어머니. 짧은 정적. 도헌이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 고인이란 사람 누군데?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인데 며느리 이름을 들먹여? 남자는 말끝을 또렷하게 마무리했다. 고인은 도윤홀딩스의 전 대표였습니다. 생전 작성한 유언과 생전 확인 절차에 따라 수익자 성명이 서하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원과 관계는 문서 안쪽 설명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대표, 웃기지 마. 하율이는 그런 혈통 아니야. 아무도 없던 애였다고.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아무도 없던 애. 나는 봉투 모서리를 더 세게 쥐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날카로움이 전해졌다. 도헌이 조심스레 내 옆으로 다가왔다. 하율아, 무서우면 내가 같이 읽어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 이름이니까 내가 먼저 읽을게. 어머니가 낮게 쏘아붙였다. 읽고 말고는 내가 결정한다. 남자가 단정하게 말했다. 결정 권한은 서하율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첫 줄을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명 옆에서 내 성과 같은 글자를 보았다. 낯선 필체, 낯선 날짜, 낯선 인감. 하지만 내 이름은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지금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누가 지웠는지가 아니라 누가 쓰고 있었는지를. 나는 다음 문단으로 눈을 옮겼다. 거기엔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다. 상속의 범위, 조건, 통지 방식, 그리고 확인용 표식. 봉투 속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나와 같은 문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입술이 말랐다. 남자가 덧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서하율님의 것입니다.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뛰었다. 내 이름이 처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밤이 깊은 뒤였지만 거실 조명은 꺼지지 않았다. 서류 봉투는 식탁 한가운데 있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모두 그걸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로 정면을 응시했고 도헌은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둘 사이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놓인 이름 세 글자가 내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서하율. 내 이름이 이렇게 반듯하게 쓰인 걸 처음 봤다. 열어볼 거야? 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은 억눌린 힘이 있었다. 읽어보겠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마. 세상에 공짜 상속이 어디 있어. 함정이겠지.
그녀는 식탁 위에서 손가락을 탁 두드렸다. 유언이라니 웃기잖아. 그쪽이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쓰겠어? 혹시 전에 일하던 데서 뭘 잘못했니? 모릅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고아들이 무서운 거야. 배경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그 말에 도헌이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가족도 없는 애가 상속이라니, 그게 말이 돼? 이제 그만하세요. 너까지 나한테 대들어. 내가 제정신이야? 이런 집안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망신이야.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얇은 종이가 서로 닿는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다. 문서 첫 줄엔 유언 집행 사전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지는 문장은 단단했다. 고인 도윤홀딩스 대표 도광현은 생전 친생자 서하율에게 일정 재산을 상속한다. 나는 손끝을 세워 문장을 따라갔다. 친생자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다. 친생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돈 노리고 서류 만드는 사람 많다. 공문 양식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 그건 아무나 만들지. 도장 번호가 있고 하단엔 변호사 사무소 직인이 있어요. 어머니는 종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런 건 내가 확인해야 해. 가족 대표는 나야. 아니요. 제 이름입니다. 도헌이 나를 바라보았다. 하유라, 잠깐만 생각해보자. 혹시 같은 이름이 아닐까? 차고일 수도 있어. 차고라면 내 주민번호, 내 생년월일, 내 입양센터 이름이 여기에 왜 있을까요? 나는 문서를 그의 앞에 밀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진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지. 누가 그런 장난을 쳐? 고인의 서명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출생 시 이름 유지. 향후 스스로 선택 시 공개 허용. 출생 시 이름.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서하율. 이게 제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냉소를 터뜨렸다. 이제 와서 무슨 혈통찾기야? 너 같은 애가 대표의 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입 닫아.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남들 시선 감수하고 며느리로 들였더니 이게 보답이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모욕을 같이 준 건 어머니였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도헌이 손을 내밀었다. 둘 다 진정해. 아직 정확한 건 모르잖아. 내일 확인하자. 확인? 어머니가 웃었다. 확인할 것도 없어. 저딴 서류 한 장에 집안을 뒤엎을 순 없지. 집안이라니요. 전 이 집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뭐? 이름이 없던 시절에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그럼 이제 우리 이름도 버리겠다는 거니? 그건 어머니가 버리신 거죠. 뭐라고? 제가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도헌이 받아들었다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하유라, 너한테 온 전화야. 모르는 번호인데 사무실 같아.
나는 수화기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율님 맞으시죠? 오늘 방문드렸던 정기성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확인 일정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도윤홀딩스 본사입니다. 가능하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비웃었다. 본사? 그게 내가 갈 곳이야? 세상 무섭게 변했네. 고아가 상속자라니 세상 참. 나는 봉투를 접어들고 일어섰다. 저 내일 일찍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제가 정말 누구인지 확인하러요. 도헌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방 안에서 오르골을 꺼냈다. 돌리지 않아도 그 금속 냄새가 났다. 손잡이를 살짝 비틀자 이번엔 끝까지 돌아갔다. 그리고 처음 듣는 멜로디가 흘렀다. 길고 조용한 음이 방 안을 메웠다. 내 이름이 그 멜로디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엔 아직 젖은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어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고아 주제의 대표의 딸이라니.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 그 말이 벽을 넘어 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모욕이 아니라 증거로 남을 시간이었다. 오늘 내가 증명해야 할 첫날이었다. 나는 식탁 위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다. 미지근한 물맛이 이상하게 달았다. 어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내일은 나도 같이 간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겠습니다. 가족 대표가 왜 빠져? 거긴 낯선 곳이야. 흉흉한 세상에 사기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래서 더 혼자 가야 해요. 서류의 이름은 제 이름이니까요.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입술이 굳었다. 도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하율 이름이지.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약간 기울였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기 전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돌아오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은 어떤 말도 내일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새벽은 길고 내일은 더 길 것이다. 나는 봉투를 다시 쥐었다. 그대로. 새벽이 오기 전에 나는 봉투를 다시 쥐었다. 그대로였다. 시계가 5을 가리키자 나는 씻고 검은 바지를 입었다. 주머니에는 낡은 오르골, 손에는 통보서가 있었다. 부엌 불을 켜자 어머니가 먼저 말을 던졌다. 그 종이 한 장에 눈이 돌아갔지? 사람은 줄을 잘 잡아야 산다. 내가 줄이 있어? 오늘 확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확인 같은 소리 하네. 상속인이 친생자니 그 말 한 줄에 가문이 흔들린다. 내 체면은 누가 세워? 도헌이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지만 곧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식탁에 뜨거운 물을 따라 한 모금 삼킨 뒤 현관으로 향했다. 나도 간다. 어머니가 외투를 걸쳤다. 오지 마세요. 내 며느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거다. 오늘부로 그 호칭은 내려놓으세요. 좋다. 그래도 따라간다.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는지 눈으로 본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층에서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자 어머니가 내 손등을 눌렀다.
목소리를 낮춰. 비밀은 조용해야 오래 간다. 어머니가 제 비밀을 지킨 적이 있나요?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그 순간 택시는 신호를 지나 큰 도로로 들어섰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빛이 번쩍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잠시만요. 실장님이 내려오십니다. 정기성이 나타나 가볍게 인사했다. 오셨군요. 동행인은 가족이신가요? 어머니가 먼저 나섰다. 가족 대표요. 정기성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당사자 확인 절차는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없으면 서명 못한다. 오늘은 서명 절차가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로 옮겨왔다. 준비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보안요원에게 둘러싸인 채 로비에 남았고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벽에 내 얼굴이 겹쳐졌다. 회의실엔 잉크 냄새가 옅게 돌았다. 정기성이 서류철을 열었다. 고인의 녹취와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무팀을 거쳤고 감정 결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렀다. 하유라. 이 말을 내가 들을 때쯤이면 내가 누구인지 남들이 먼저 말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태어나던 겨울, 내 이름을 따라 쓰는 법부터 배웠다.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한 채로 멀리서만 바라봤다. 짧은 침묵 후 또렷한 문장이 이어졌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원할 때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고를 수 있게 길을 열어둔다. 녹취가 끝나자 정기성이 파일을 닫았다. 상속 실행 조건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앞세워 그 어떤 복수도 하지 말 것. 나는 의자를 움켜쥐었다. 복수라뇨. 고인의 기존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 일이 있었던 듯 합니다. 구체적 분쟁 기록을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 어디 있나요? 장례 후 이사회 권한 정리로 바쁘지만 오늘 보도 자료가 나가면 움직일 겁니다. 나는 물었다. 제가 받아들인다면 제 삶은 즉시 바뀌나요? 법적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주주 구조와 신탁 계좌가 당신의 결심을 전제로 열립니다. 언론 접촉은 저희가 방어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느낌이 분명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 겁니다. 정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있다가 유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민 상자 위 파란 천에 작은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우측 모서리에 보이지 않던 홈이 있었다. 고인이 늘 만지던 열쇠고리입니다. 오르골과 같은 문양이 있죠. 나는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내 맞춰보았다. 금속이 부딪히며 딱 맞았다. 작은 뚜껑이 열리고 안쪽에서 얇은 종이가 한 장 나왔다. 글씨는 짧았다.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 눈이 시렸다. 나는 종이를 접어 손에 쥐었다. 정기성이 의자를 밀며 말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괜찮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정기성이 몸을 돌려 막아섰다. 출입 허가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물러섰지만 내 이름을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로비에 닿자 어머니가 일어나 다가왔다.
얼굴은 결의로 굳어 있었다. 이제 확인했니? 내가 착각한 거라 하면 좋겠는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우리 집이다. 언론이 들이닥치면 우리도 망한다. 내가 입 다물고 우리를 지켜야 해. 왜 제가요? 내가 널 걷어줬으니까. 나는 웃음이 나왔다. 걷어주셨나요? 묶어두셨나요?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았다. 어디 가서 내 며느리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내 체면은? 나는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그녀가 입술을 씹었다.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나는 너를 내 식으로 지키겠다. 지킨다는 말로 누르지 마세요. 그때 정기성의 전화가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급했다. 본관 앞에 타사 기자와 일부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신분 확인 기사 초안이 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살폈다. 보이지 말자. 내가 나타나면 소용돌이가 나.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시면 측면 출구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 확인은 곧 필요합니다. 나는 오르골을 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박였다. 앞문으로 가죠. 로비 자동문이 열리자 햇빛과 소음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카메라 몇 대가 동시에 들렸다. 누군가가 물었다. 서하율 씨 맞습니까? 친생자 맞습니까? 상속 의사 있습니까?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다. 네. 제 이름은 서하율이고 오늘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은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옆에서 몸을 떨었다. 하율아 돌아오면 안 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집이 아직 없다면 만들겠습니다. 유리벽에 햇빛이 튕겼다. 나는 계단을 내려섰다. 오늘 이름이 나를 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잠시 멈췄다. 회사 앞 인도는 이미 기자들로 메워졌다. 카메라가 번개처럼 번뜩였고 내 이름이 사방에서 불렸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밀었다. 서하율 씨, 고 도광현 회장의 친생자 맞습니까? 상속 의사는요? 정기성이 앞으로 나서며 막았다. 공식 입장은 준비 중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러나 질문은 다시 자라났다. 그때 등 뒤에서 권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여자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군중을 해치고 나와 소리쳤다. 집안을 뒤집어 놓고 도망친 애예요. 가정 파탄범입니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우리 성 붙이고 들락거릴 때부터 재수가 없었어. 이 모든 건 내가 노린 거야. 증거 없이 모욕하지 마세요. 세상은 증거보다 소문이 빨라. 넌 그 소문에 타서 올라가려는 거고. 정기성이 내 팔을 잡아 돌렸다. 지금은 들어가시죠. 우리는 빽빽한 카메라 숲을 뚫고 로비로 들어왔다. 자동문이 닫히자 귀가 울렸다. 괜찮습니까? 아직은요. 오늘은 말보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로 옮기자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렸다. 정기성이 자료처를 건넸다. 부인 측이 허위 유언장 주장을 준비 중입니다. 오후에 기자회견을 연다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도망치는 모습이 더 위험합니다. 그럼 제 옆에만 서세요. 발언은 최소로. 잠시 숨을 고뒀다.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호텔 회견장으로 갔다. 단상 위에 여자가 정제된 미소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혼외자를 둔 적이 없습니다. 유언에 적힌 이름은 조작입니다. 회사의 혼란을 노린 시도죠. 질문이 날아왔다. 그렇다면 서하율은 누구입니까? 사연 많은 누군가겠죠. 나는 그 말 위로 걸어 올라갔다. 제가 서하율입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여자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입니까? 이름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유언, 녹취,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난에 회사가 흔들릴 거라 생각합니까? 장난이라면 왜 숨기셨습니까? 술렁임이 회장을 뒤흔들었다. 정기성이 내 어깨를 쳤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도로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차분히 말했다. 여론은 반반입니다. 누군가는 연민을, 누군가는 불쾌감을 표합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은 큰 자극이 되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내 이름을 내가 말합니다. 로비에 내려서자 낯익은 번호가 떴다. 윤도헌이었다. 하유라, 괜찮아? 집 앞에도 기자들이 왔어. 어머니가 버티고 있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요. 일단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덜 두드릴 거야. 당신은 한 번도 앞에서 막은 적이 없었어요. 늘 뒤에서 눈치만 봤죠. 나도 사람인데 무섭잖아. 난 사람이 아니라서 덜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였던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더 굵어졌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나는 오르골을 꺼냈다. 금속 뚜껑이 손바닥에 닿자 마음이 잠시 안정됐다. 손잡이를 돌리자 맑은 음이 끊김없이 흘렀다. 음악은 내 호흡을 천천히 잡아당겼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미상 발신. 받자마자 낮고 묵직한 남자의 말이 들렸다. 서하율 씨,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시죠. 회장님의 또 다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지금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자에겐 아닙니다. 통화가 끊겼다. 정기성이 돌아왔다. 누굽니까? 모르는 번호입니다. 기록을 갖고 있다네요. 그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다. 위치 공유 켜고 주변에 팀 붙이세요. 낚시일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비공개 상속인 등장, 가정 내 갈등 표면화, 허위 유언장 공방. 댓글은 날이 서 있었다. 돈 냄새 나네, 진짜면 불쌍하다, 시어머니 말이 맞음. 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정기성이 말했다. 정식 이사회는 이틀 뒤입니다. 그 전까지는 몸을 낮춰야 합니다. 몸은 낮추되 이름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말씀을 무기처럼 쓰시네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약속된 장소로 나갔다. 오래된 상가 뒤편 간판 불빛이 덜컹거리는 골목이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 반은 그림자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고인의 비서였습니다. 오래전에는 동행이었고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눅눅했다. 회장님이 숨겨둔 사본입니다. 녹취 원본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백업이죠. 그리고 그는 말을 낮추었다. 부인 쪽이 문서를 일부 손댔습니다. 당신이 등장하기 전에 상속 구조를 바꾸려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부 결제선 추적표와 서버 로그. 다만 공개하면 전면전입니다. 나는 봉투를 들여다보고 덮었다. 전면전이면 피를 흘리는 건 결국 저겠죠. 피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흘립니다. 남자가 우산을 접었다. 결정은 당신 겁니다. 오늘 밤이 기한입니다. 내일이면 로그가 정리됩니다. 그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사람이 웅크려 있었다. 가까이 가자 어머니였다. 젖은 코트를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너 찾으러 왔다. 왜요? 돌아오라. 오늘 밤만이라도. 집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체면이 급합니까?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둘 다다. 하지만 더 급한 건 내 안전이다. 너를 밟으려는 발이 너무 많다. 그 발 중 하나가 어머니였죠. 그래도 나는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봉투를 코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있겠다. 싫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앉아 있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어머니를 지나쳤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다리 밑 난간에 서서 오르골을 한 번 더 돌렸다. 금속음이 물 위로 흘렀다. 내일이면 또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금속음이 물 위로 흘렀다. 내일이면 또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선택의 기한은 오늘 밤이었다. 나는 봉투를 더 세게 쥐었다. 이름의 무게가 손바닥에 눌러 앉았다. 도망치지 않기로 조용히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첫 기사들이 동시에 올라왔다. 비공개 상속인 서하율 등장, 유언 진위 공방, 가문 내 전면전 임박. 포털 첫 화면이 내 이름으로 뒤덮이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숨은 번호, 심지어 같은 번호. 나는 모두 거절했다. 정기성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이사회 11시. 배석 가능. 커버하겠습니다. 나는 짧게 회신했다. 가겠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였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다. 가긴 어디로 가? 어제 그 짓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정신이 든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봤다. 좋다, 내가 친생자라고 치자. 그럼 더 조용히 있어야지. 왜 까불어? 내가 움직일수록 우리가 다친다. 우리가에 제가 포함된 적이 있었나요?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 기자들이 우리 집을 포위했어. 친척들 전화가 빗발쳐. 내가 잠깐 내려앉으면 다 지나간다. 나는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내 남편은? 도호는 회사에서 징계가 떨어질 판이야. 오늘이라도 사표 쓰래. 다 너 때문이야. 그가 내 편이었다면 오늘이 달랐겠죠. 거실에서 도원이 나왔다. 셔츠 단추가 하나 어긋나 있었다. 하유라,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으면 덜 시끄러울 거야. 가려면 사실만 말하세요.
어제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당신이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아침에 부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 내가 멈추면 우리 집은 건드리지 않겠대. 거래하자고 했군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을 미끼로 삼는 거래는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팔을 벌려 막았다. 나는 천천히 비켜섰다. 길을 막지 마세요. 오늘은 오래 걸릴 겁니다. 본사 로비는 전날보다 더 번잡했다. 회의층으로 올라가자 폐쇄된 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회장 부인의 측근 같았다. 서하율 씨, 오늘 발언은 삼가시죠. 자리만 채우면 됩니다. 무슨 자리죠? 증인. 그리고 관찰자. 저는 당사자입니다. 문이 열렸다. 긴 테이블 끝에 이사들이 반원을 이루었다. 빈 의자 하나가 중앙에 있었다. 정기성이 손짓했다. 이쪽으로. 의장석 노인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의제는 하나 상속인 사안. 그가 나를 보았다. 신분 확인은 끝났다더군.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회사다. 도움이 되면 환영이고 아니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이사회가. 그 이사회가 어제까지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오늘은 아시나요? 정기성이 봉투를 내밀었다. 어젯밤 골목에서 받은 것과 같은 질감. 추가 자료입니다. 내부 결제선, 서버 로그, 유언 버전 히스토리. 측근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불법 반출이야. 누가? 제보자 보호는 법이 보장합니다. 내용만 보십시오. 의장이 넘겼다. 이게 사실이면 유언 구조를 바꾸려 한 시도가 있었단 뜻이오? 맞습니다. 제 이름이 든 문단을 삭제하고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시간은 제 등장 직전. 회의실 공기가 식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쪽이 먼저 흔들었군. 나는 말했다. 어제까지 저는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름 때문에 존재합니다. 내일은 회사가 제 이름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선택하세요. 제게 침묵을 요구하려면 기록을 원위치로. 당신들의 회사라면 제 이름도 제 주인에게. 잠시 침묵.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중간 결론. 법무실은 오늘 1차 검증, 대외 메시지는 확인 중. 그리고 그는 내 쪽을 보았다. 임시로 의결권 없는 옵서버 배석을 허용한다. 내부 정보 유출은 금지. 약속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회의록에 제 발언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정기성이 속삭였다. 반쯤 이겼습니다. 반은 졌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다음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는 작은 칩을 건넸다. 녹취 원본입니다. 공개면 전면전, 보관이면 협상. 저녁까지 답하겠습니다. 복도 끝에서 회장 부인이 다가왔다. 미소를 거둔 얼굴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제 이름. 그래, 이름. 이름만으로는 배가 안 부르지. 그럼 당신은요? 남의 이름을 지우는 걸로 배를 채웠나요? 거래하자. 당신이 물러나면 남편이 남긴 일부를 인정하겠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기록 그대로. 교양 없이 욕심만 크군. 교양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앞에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지켜보지. 얼마나 버티는지.
밖으로 나오자 전광판에 상속인 확인 검토가 떴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상 발신. 결정했나. 어젯밤 골목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누구죠? 오늘 밤 10시 하천 합류교 및 원본과 로그를 안전하게 넘기는 법을 알려주지. 왜 돕죠? 이름을 훼손한 자들이 미워서. 내가 이기면 더 큰 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문자 하나가 더 왔다. 도헌이었다. 부인 측과 합해보자. 내가 물러나면 모두 편해진다. 나는 삭제했다. 오늘 밤 다리 밑으로 가겠습니다. 단 그림자 없이. 내가 말했다. 정기성이 짧게 웃었다. 그림자는 늘 우리보다 빠릅니다. 대신 우산을 씌워드리죠. 우산으로 충분할까요? 오늘은요. 내일은 다른 걸 씌워드릴 겁니다. 석양이 늘어졌다. 나는 오르골을 한 번 더 돌렸다. 어젯밤보다 소리가 또렷했다. 금속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사람도 그러할까. 내 이름은 이제 도망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밤이 온다. 다리 밑으로 향하는 길 파도가 올 것이다. 이번엔 내가 맞는다. 그리고 밀어낸다. 나는 주머니 속 봉투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눌렀다. 종이는 얇았지만 결은 단단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강이 깊다면 더 깊게 숨을 쉬면 된다. 이름은 물보다 오래 남는다 반드시. 밤 10시 강바람이 차가웠다. 합류교 아래 물빛이 번들거렸고 차불빛이 스쳐갔다. 난간의 기대 시간을 확인했다. 정기성이 통화를 끝냈다. 팀 배치 완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르골을 쥔 손에 온기가 돌았다. 발자국 소리가 젖은 바닥을 지나왔다. 어젯밤의 남자였다. 검은 우산을 접고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셨군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다. 원본 녹취와 로그 사본입니다. 서버 타임 스탬프까지 포함했죠. 나는 케이스를 받아 열었다. 칩 2개, 출력물 다발, 그리고 손으로 쓴 쪽지. 변조 시도는 장례 전후 3회. 경로 동일. 남자가 낮게 웃었다. 내부에서 움직였다는 증거지요. 대가로 뭘 원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다. 고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오면 넘겨주라고. 나는 케이스를 닫았다. 이걸 낸다면 전면전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다리 위쪽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람 셋이 난간에 기대 우리를 내려다봤다. 저기다.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정기성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다. 이쪽으로. 우리는 교각 그림자 속으로 몸을 옮겼다. 기자인지 부인 측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반짝였고 누군가가 외쳤다. 증거 거래 현장.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찍으세요. 거래는 아닙니다. 고인의 기록을 당사자에게 돌려받는 장면이니까. 남자가 짧게 웃으며 사라졌다. 정기성이 귓속말을 던졌다. 계획대로 밀고 가죠. 오늘 밤 송달까지. 우리는 곧장 법무법인으로 갔다. 변호사가 말했다. 보전 처분과 반박 공시 준비했습니다. 원본과 로그가 맞다면 즉시 효력 정지를 신청하겠습니다. 나는 서명했다. 제 이름으로. 사실만으로 응수하시죠.
자정 직후 첫 공시가 떴다. 원본 보관 변조 정황 확인. 곧바로 반격이 왔다. 사칭과 공갈. 발신자 제안 전화가 말했다. 당신 과거 파일을 풀겠다. 물러나라. 나는 끊지 않았다. 시설 기록이라고요. 통화가 끊겼다. 나는 물었다. 저들이 뭘 쥐었죠? 편집본일 겁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일 사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소 전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말하죠. 새벽 4시 나는 썼다. 보호시설 도망 기록이 있다. 폭력에서 아이를 빼내려던 시도였다. 실패했다. 오늘 나는 이름과 과거를 함께 갖겠다. 비난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손은 덜 떨렸다. 아침에 은행이 연락했다. 신탁 수익자 변경 중지, 보전 인용. 감사실 메일도 왔다. 변조 흔적 다수, 면담 예정. 곧바로 상대는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검증 끝나면 무고로. 정오 전 도헌이 나타나 과자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주라 했어. 기자 부른 건 당신들이죠. 복도 끝에서 셔터가 터졌다. 그는 얼었다. 난 내 편이야. 늦었어. 넌 변했어. 이제야 원래대로. 점심 무렵 계좌 동결 관련 내부 통지가 돌았다. 시장이 흔들렸고 사내 게시판엔 진실을 밝혀라가 올라왔다. 정기성이 브리핑했다. 루머 차단, 투명성 강화, 절차대로. 몇몇 직원이 내게 고개를 숙였다. 해질 무렵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가 취소 신청을 냅니다. 우리는 원본과 로그로 버팁니다. 오늘 밤은요. 서류와 사람입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보냈다. 오늘은 내가 문 앞을 지킨다. 도어벨 영상 속 그녀는 기자들을 밀어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오늘 그 문은 방패였다. 밤 원본 사진 공개 속보가 떴다. 우리는 브리핑에서 원본과 변조본을 동시에 내놓았다. 캡션은 원본은 하나. 질문이 쏟아지자 나는 말했다. 상속 의지는 확고합니다.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기록의 제자리. 곧 회장 부인이 성명을 냈다. 원본 공개는 명예훼손. 허위 기사 링크들이 돌았다. 나는 전부 취합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정정보도부터. 맞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 비공개 회의록 일부가 사내 메신저에 떠돌기 시작했다.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속 사안은 법에 따르되 내부 개입 금지라는 한 줄이 캡처되어 돌았다. 사람들은 그 한 줄을 붙잡고 해석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나를 응원했고 누군가는 회사를 걱정했다. 나는 댓글을 닫고 자료를 다시 읽었다. 원본과 로그, 결제선 화살표가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다. 내가 지워지던 자리, 그리고 너를 덮으려던 손. 그 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는 대답을 요구할 수 있었다. 오후 3시 정기성이 보안팀장을 데려왔다. 통화 내역과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을 미행하던 사람 중 둘은 외부 홍보 대행사 소속, 하나는 사설 탐정입니다. 의뢰인은요. 대행사 계약서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신 청구서에 회신 주소가 남았는데 부인 측 측근의 개인 회사더군요. 나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주소는 나중을 위해 남겨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위험해 보일 때 신호를 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따뜻했다. 사무실 창에 비친 얼굴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한 줄로 정리될 것이다. 증거를 모았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내일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구덩이를 파줄까? 흔들림은 있었지만 물러서진 않았다. 손안의 오르골은 짧은 선율을 끝까지 밀어냈다. 자정 무렵 나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오르골의 낮은 음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사회복지사가 남긴 작은 명함을 꺼내 뒤집었다. 스스로를 증명할 것. 낡은 글자가 다시 선명해졌다. 나는 그 문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그 증명의 첫날이었고 내일은 증인의 날이었다. 뒤돌아 불을 껐다. 더. 이름을 지켰고 기록을 지켰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비됐나? 네. 내일 제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곧 문자가 왔다. 결정적 녹취 위치. 지도의 빨간 점은 뜻밖에도 남편의 사무실 위에 깜빡이고 있었다. 지도에 찍힌 빨간 점은 남편의 사무실 위였다.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건물 앞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접수대 여직원이 내 이름을 보자마자 얼었다. 면담 예약은 없으신데요. 지금 잡아주세요. 윤도헌 변호사에게. 잠시 뒤 내선이 연결됐고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하유라? 여기까지 왜? 지도 하나가 널 가리키더라.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도헌이 걸쳐 입은 정장을 만지며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피곤했다. 들어와. 나는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뭐지? 잠깐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냈다. 녹취 원본의 사본. 내 사무실에서 녹음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의 손등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어젯밤 누군가가 유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소음, 벽시계 초침, 너의 복도 안내방송. 다 여기와 일치해.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첫 목소리는 남자였다. 변경 문단은 2페이지. 이름은 지우고 수익자는 신탁 명의로. 이어지는 여자의 속삭임. 오늘 안에 끝내요. 기자들 움직이기 전에. 그리고 익숙한 음색이 섞였다. 도헌의 목소리였다. 증거는 남기지 마십시오. 아내 쪽은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도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오해야. 오해라면 좋겠지. 그런데 초침 소리가 같은데? 나는 오르골 손잡이를 가볍게 돌렸다. 금소금이 짧게 울렸다. 내가 가장 먼저 내 이름을 의심했고 가장 먼저 거래를 제안했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살아남으려 한 거야. 어머니도 회사도 나도. 그쪽에서 너만 비켜나면 조용히 넘어가 준다더라. 그래서 나를 비켜나게 하려고 했지. 나도 틀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전쟁이야. 전쟁이면 적을 고르는 법부터 배웠어야지. 나는 칩을 집어들었다. 다음은 이사회야. 파일은 법무팀에 넘길 거고. 그는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둘이서. 우리는 이미 둘이 아니야.
그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미안하다. 그 말 이제 내겐 영수증이야. 금액은 0원. 나는 돌아섰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있어. 기자들과 실랑이 하다가 넘어졌어.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쓸렸다. 상태는 깊진 않대. 그런데도 널 찾더라. 왜? 이름을 지키는 게 복수일 줄 몰랐다고.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복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지 남을 부러뜨리는 일이 아니야. 다만 부러질 곳이 있었다면 그건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로비로 내려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정기성이 길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확인됐습니까? 응. 파일 속 목소리 분명해. 제출합시다. 동시에 대외 메시지는 관계자 설득 시도 확인으로. 개인사는 언급하지 말아줘. 그건 약속하죠. 우리는 곧장 본사로 향했다. 이사회 임시 브리핑 룸에서 법무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칩을 건넸다. 변호사가 이어폰으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메타데이터 위치 음향 다 맞습니다. 효력 정지 유지, 형사 고발 병행이 적절합니다. 의장이 들어왔다. 또 새 자료인가? 정기성이 간단히 요약했다. 상속 구조 변경 공모 정황, 내부 음성 포함. 의장의 눈길이 무거워졌다. 회사에 적이 너무 많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예요. 다만 오늘은 이해가 겹치지 않았을 뿐. 그는 내 말을 잠시 씹더니 입을 열었다. 좋다. 회사는 원본과 절차 편에 선다. 외부 개입 금지 재확인. 회의가 끝나갈 무렵 비서가 메모를 건넸다. 회장 부인이 오늘 저녁 공개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정기성이 내게 물었다.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기록이 말하게 둘래.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의 위치를 검색했다. 엄지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다가 결국 길을 눌렀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팔에 얇은 붕대, 손등엔 주사 바늘 자국. 그녀가 나를 보았다. 왔니? 네. 내가 져서 온 건 아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맞는 것도 같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다만 그 틀림을 누군가의 이름을 밟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돼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오르골 소리 듣고 싶다. 나는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선율이 방 안에 번졌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릴 적에 이런 소리 싫어했어. 내 사정이 보일까봐. 이제는 듣고 싶으세요. 응. 내가 누군지 알겠어서.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나를 며느리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다. 하유라. 그 한 번의 호명은 오래 걸린 서명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정리했다. 퇴원하면 집 정리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알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가 길었다. 정기성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인터뷰 시작. 상대 감정 호소 프레임. 나는 짧게 회신했다. 우리는 기록 프레임.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르골을 한 번 더 돌렸다.
금소금이 투명하게 떨렸다. 내일 최종 회의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이름을 의결 없이 선언할 것이다. 승인받는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읽는 이름으로. 그리고 남은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다. 내 편은 많지 않지만 충분하다. 진실은 느리지만 도착한다. 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넘어졌고 내일은 선다. 나는 숨을 고르고 어깨를 폈다. 도시불빛이 잔물결처럼 더 일렁였다. 넘어지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걷는 법을 배울 차례다.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다. 본사 앞 광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지만 오늘 나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정기성이 옆에서 속삭였다. 말은 최소, 문서는 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며 숫자가 바뀌었다. 1에서 50까지 단단하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상속 사안 최종 보고. 법무팀이 자료를 펼쳤다. 유언 원본, 녹취 원본, 로그. 그리고 2개의 방, 같은 날 같은 문장.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삭제된 문단을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제 이름이 그 문단입니다. 정면의 스크린에 텍스트가 떠올랐다. 수익자 서하율. 서로 다른 손의 잉크가 한 줄에서 만나 있었다. 의장은 노안경을 고쳐 쓰고 고개를 들었다. 반대 의견 있나? 정적이 지나갔다. 한 이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기록으로 지켜진다. 그는 손을 내렸다. 의사봉이 다시 울렸다. 결론. 원본 준수, 변조 시도 조사, 외부 개입 금지 재확인. 회의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회장 부인의 법률 대리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서 있었다. 정기성이 짧게 답했다. 법원 창구로 받겠습니다. 복도는 소란스러웠지만 내 심장은 느리게 박동했다. 이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느리게. 로비에 내려오자 카메라가 달려왔다. 승리 소감 한마디만. 나는 입을 열었다. 승리가 아닙니다. 복구입니다. 누군가 지운 줄을 다시 그었을 뿐입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지만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문서가 말했다. 점심 무렵 내부 메일이 도착했다. 보전 처분 유지, 수익자 정보 업데이트, 임시 통지 완료. 짧은 줄들이 내 하루를 정리했다. 이어서 또 하나. 내부 미행 의뢰 경로 확인. 관계자 징계 절차 개시. 나는 화면을 닫았다. 숨을 내쉬니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떴다. 도헌이었다. 사표 냈다. 변명은 생략할게. 나는 한 줄을 보냈다. 각자의 내일로.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다. 오래된 매듭이 스스로 풀리는 느낌이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손바닥을 볕에 비추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가 돌아봤다. 뉴스 봤다. 네. 수고했다. 말은 짧았지만 길게 쓴 편지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르골을 꺼냈다. 오늘은 내가 돌릴래. 어머니가 손잡이를 천천히 밀었다. 선율이 방 안을 돌았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하유라, 내가 틀렸다.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이 칼이 되는 줄은 알았어야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를 며느리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 네.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르고 싶을 땐 이름으로 부를게. 그게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흩뿌렸다. 나는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어젯밤 봉투의 모서리를 떠올렸다. 얇지만 단단한 결. 내 이름도 그런 결로 짜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열어보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짤막한 쪽지. 겨울에 너를 안고 있던 사람. 이제야 돌려준다. 사진 속 남자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액자도 없이 사진을 책장에 기대 세웠다. 이건 박제하려는 증거가 아니라 숨 쉬는 기록이니까. 저녁 뉴스에서 회장 부인의 인터뷰가 끝까지 흘렀다. 감정의 파도, 전치사의 칼끝, 정답처럼 보이는 비유들. 하지만 마지막에 앵커가 덧붙였다. 오늘 법원과 회사는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자막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TV를 껐다. 선명한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다. 문자가 또 왔다. 정기성. 최종 공시 완료. 의결권은 법적으로 확정 시 반영. 축하한다는 말을 아낄게. 다음 단계가 더 어렵다. 나는 답했다. 알아요. 그래도 오늘만은 기뻐할래요. 창문을 여니 저녁바람이 얇게 스쳤다. 오르골을 돌렸다. 오늘의 소리는 전보다 깊었다. 같은 멜로디인데 길이 달랐다. 밤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다. 뉴스 봤어. 힘들었지. 괜찮아요. 괜찮다 말고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녀가 작은 반찬통을 내밀었다. 이름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해.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자 허기가 밀려왔다. 나는 밥을 지었다. 김이 오르는 동안 내일의 항목들을 노트에 적었다. 변조시도 고소, 미행 의뢰자 추적, 내부 대화 가이드, 언론질의 응답. 줄마다 체크박스를 그렸다. 오늘의 복구가 내일의 유지가 되려면 꾸준함이 필요했다. 밥을 먹고 난 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회복지사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스스로를 증명할 것.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뒤집어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다른 이름도 지켜줄 것. 언젠가 어제 내가 만난 그 아이에게 같은 말을 건네기 위해서. 잠을 청하려다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다. 내일도 질문이 올 것이다. 의심도 요청도 제안도. 나는 오늘 배운 대로만 답할 것이다. 감정보다 기록, 속도보다 절차, 소문보다 문장.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오르골을 돌렸다. 금속 톱니가 한음 물고 돌아갔다. 멈추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름은 이제 내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허락은 필요 없었다. 내일 나는 더 멀리 걸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지려 할 때 이 멜로디를 빌려줄 것이다. 오래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새벽이 가까워지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번호를 숨긴 메시지였다. 지웠던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다. 나는 지우지 않았다. 증거함으로 옮기고 알람을 걸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두려움 위에 서는 법을 배웠다. 내일의 첫 회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다.
이름 운영 계획. 내 삶을 경영하듯 이름을 경영하기.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갈 것이다. 오늘의 한 줄을 내일의 문단으로 늘릴 것이다. 그게 내가 할 복수의 끝이고 시작이다. 창밖에 새벽 별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웃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